여러분 안녕하세요. 속 시원하게 한국인처럼 말하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일상 속에서 우리가 하는 행동들을 표현하는 그런 내용들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휘를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그런 어휘들을 사용한 대화문을 듣고 이해하는 과정으로 내용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을 자다, 잠을 자다, 잠을 깨다, 잠을 깨다. 자, 잠을 자다 라는 말과 잠을 깨다 라는 말은 서로 반대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잠을에서는 미음이 이응 자리로 옮겨가서 잠을 이라고 발음이 됩니다. 그래서 자다와 깨다 이 두 개의 반대 표현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지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을 자다, 잠을 자다, 잠을 깨다, 잠을 깨다. 자, 이 자다와 깨다를 이용한 문장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아기들은 잠을 자다가 깨면 엄마를 찾아요. 자, 여기서 자다가에서 다가라는 문법이 나오죠. 자다가는 다가라는 문법은 어떤 행동을 하는 중간에 다른 행동으로 옮겨가는 경우에 사용하는 문법입니다. 그래서 자다와 깨다, 자던 중간에 깨는 일이 많이 있잖아요. 그 내용을 문장으로 쓴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아기들은 잠을 자다가 깨면 엄마를 찾아요. 예, 대체로 이런 경우에 아기들이 울게 되지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잠을 자다의 반대말은 잠을 깨다입니다. 이번에는 일어나다와 누워있다입니다. 일어나다. 여기서도 리을이 뒤에 있는 이응 자리로 옮겨가서 발음은 일어로 하게 됩니다. 일어나다와 반대되는 말은 누워있다지요. 그래서 누워있다. 여기서는 발음이 된소리 되기가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다시 한번 제가 두 번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다, 일어나다, 누워있다, 누워있다. 자, 이 두 개의 표현을 이용한 문장 볼까요? 손님이 왔지만 그는 일어나지 않고 누워 있었다. 일어나다와 누워 있다 두 개의 단어를 가지고 문장을 만들어 봤습니다. 손님이 오면 일어나야 하는데 그는 일어나지 않고 누워 있었다는 거죠. 게을렀거나 아니면 몸이 아팠거나 그랬겠죠. 자, 이 문장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님이 왔지만 그는 일어나지 않고 누워 있었다. 자, 어려운 문장은 아니죠? 다음, 앉아 있다와 엎드려 있다입니다. 앉아 있다. 자, 여기서 지읒 받침이 뒤로 옮겨가서 앉아가 되고요. 있다는 된소리 대기 발음이 됩니다. 앉아 있다. 또 배를 땅에 붙이고 누워있는 것을 엎드려 있다 라고 하지요. 이때 피읍은 비읍으로 끝소리 규칙에 따라서 바뀌게 되고요. 드는 된소리 대기로 발음이 됩니다. 있다 역시 된소리 대기 발음이 되지요. 자,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엎드려 있다. 자, 앉아 있다와 엎드려 있다는 서로 반대되는 표현은 아니지만 뭔가 사람이 있는 자세를 나타내는 그런 종류들로 묶어봤습니다. 두 번씩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앉아있다, 앉아있다, 엎드려 있다, 엎드려 있다. 이 두 개의 표현을 가지고 문장을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앉아있든 엎드려 있든 마음대로 하세요. 자, 여기서 든이라는 말은 선택의 상황에서 사용하는 문법입니다.
앉아 있어도 되고 엎드려 있어도 되고 당신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취하십시오 라는 뜻으로 말할 때 든이라는 문법을 사용합니다. 이때 던이라는 문법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그것은 과거의 상황을 나타내는 말이어서 든과는 전혀 다른 의미를 지닌 문법이라는 거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이 문장 제가 2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있든 엎드려 있든 마음대로 하세요. 앉아있든 엎드려 있든 마음대로 하세요. 자, 이번에는 앉아있다와 엎드려 있다. 두 개의 표현 공부했고요. 다음입니다. 목욕을 하다, 샤워를 하다. 두 개의 표현은 굉장히 비슷한 표현입니다. 샤워는 가볍게 몸 전체를 씻는 행동을 말하고요. 목욕이라고 할 때는 대체로 물을 받아놓고 그 안에 들어가서 앉아 있거나 긴 시간 몸의 구석구석을 씻을 때 오랜 시간 욕조에 앉아 있을 때 목욕을 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목욕을 하다와 샤워를 하다는 조금 구별되죠. 자, 목욕에서는 이 목욕의 기억이 뒤에 이응 자리로 옮겨가면서 발음이 목욕을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제가 2번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따라서 해보세요. 목욕을 하다, 목욕을 하다, 샤워를 하다, 샤워를 하다. 목욕을 하다와 샤워를 하다 두 개의 표현을 가지고 만든 문장도 봐야겠지요.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샤워는 매일 하지만 목욕은 일주일에 한 번 해요. 누구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샤워는 매일 하지요. 목욕의 주기는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샤워는 영어에서 온 말을 그대로 한국어에서 사용하는 말이고 매일 가볍게 몸 전체를 씻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 목욕은 욕조에 들어가서 몸을 담그고 하는 그런 행위를 목욕이라고 주로 한다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장을 천천히 2번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들도 따라서 연습해 보세요. 샤워는 매일 하지만 목욕은 일주일에 한 번 해요. 샤워는 매일 하지만 목욕은 일주일에 한 번 해요. 자, 다음은 머리를 감고 말리는 행위입니다. 자, 머리를 감다, 머리를 말리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르는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 감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머리 말리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문법적으로는 르이 있어야 맞지요. 그러나 관용적으로 사람들이 머리 감아요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괄호를 쳐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자, 조사를 넣은 표현으로 제가 천천히 읽어볼게요.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연습해 보세요. 머리를 감다, 머리를 감다, 머리를 말리다, 머리를 말리다. 네, 이 두 개의 표현을 가지고 만든 문장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를 감고 나서 빨리 말려야 해요. 예, 머리 감고 빨리 말려야 두피 건강에 좋다고 하지요. 이 문장도 뭐뭐하고 나서, 뭐뭐서 요 문법은 앞에 있는 행위를 먼저 하고 그 다음 행위를 할 때 그 연결하는 문법입니다. 자, 이 문장을 천천히 2번 읽을게요. 여러분들도 따라서 연습해 보세요. 머리를 감고 나서 빨리 말려야 해요.
머리를 감고 나서 빨리 말려야 해요. 이번에는 화장과 관련된 표현입니다. 화장을 하다. 그런데 여기서도 을은 빼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장하다 라는 말로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화장을 하고 나면 저녁에 화장을 지워야 하겠지요. 그래서 두 개의 반대되는 표현을 같이 묶어 봤습니다. 두 개의 표현을 천천히 두 번씩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들도 따라서 연습해 보세요. 화장을 하다. 화장을 하다. 화장을 지우다. 화장을 지우다. 두 개의 표현을 이용한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화장을 하는 것만큼 화장을 지우는 것이 중요해요. 네, 화장을 하는 것은 예뻐지기 위한 것인데 그 화장을 깨끗하게 지우지 않으면 피부가 안 좋아지죠. 그래서 화장을 지우는 것이 중요해요 라고 말한 겁니다. 자, 이 문장 천천히 읽어볼게요. 여러분들도 따라서 연습해 보세요. 화장을 하는 것만큼 화장을 지우는 것이 중요해요. 화장을 하는 것만큼 화장을 지우는 것이 중요해요. 자, 이번에는 옷을 입고 벗는 표현입니다. 발음이 시옷이 이응자리로 또 된소리 대기가 일어나는 그런 발음 유형이니까 그것을 신경 쓰면서 함께 읽어볼까요? 옷을 입다. 옷을 입다. 자, 반대되는 표현. 옷을 벗다. 옷을 벗다. 자, 입다와 벗다. 두 개의 반대되는 표현 기억하시면 좋겠죠. 이 두 개의 표현을 이용한 문장도 두 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옷은 입고 벗기가 편해요. 그 옷은 입고 벗기가 편해요. 네, 이런 옷이 좋지요. 자, 다음입니다. 옷은 입다 벗다 라고 얘기하는데 양말의 경우는 신다 벗다로 표현합니다. 옷은 입고 양말은 신는 거예요. 자, 두 개의 표현 천천히 두 번씩 읽을게요. 따라해 보세요. 양말을 신다. 양말을 신다. 양말을 벗다. 양말을 벗다. 자, 기억하실 거. 옷은 입고 벗는 것, 양말은 신고 벗는 것. 신다, 입다 기억하세요. 자, 두 개의 표현을 이용한 문장 읽어보도록 할까요?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연습해 보세요. 그는 신고 있던 양말을 벗었어요. 그는 신고 있던 양말을 벗었어요. 네, 잘하셨어요. 다음 표현. 자, 여기서도 이제 모자를 쓰다가 나오는데 우리가 아까 옷은 입다였죠. 양말은 신다. 그런데 모자는 쓰다. 벗다는 모두 통일입니다. 그래서 옷은 입고 양말은 신고 모자는 쓰는 거다. 요거 기억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두 개의 표현 천천히 두 번씩 읽을게요. 여러분들도 같이 해요. 모자를 쓰다. 모자를 쓰다. 모자를 벗다. 모자를 벗다.
예, 요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옷을 입고 양말을 신고 모자를 쓰는 것. 자, 이제 문장 연습해 볼까요? 제가 2번 천천히 읽을게요. 여러분들도 함께 연습해 보세요. 그는 인사를 하기 위해 쓰고 있던 모자를 벗었다. 그는 인사를 하기 위해 쓰고 있던 모자를 벗었다. 네, 잘하셨어요. 자, 이번에는 집안에서 하는 행동입니다. 요리를 하다, 설거지를 하다. 두 개는 반대 표현은 아니지만 연관된 표현이죠. 요리를 하다, 설거지를 하다. 요리를 하고 나면 설거지 해야죠. 자, 두 개의 표현 천천히 2번씩 읽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해요. 요리를 하다, 요리를 하다, 설거지를 하다, 설거지를 하다. 설거지라는 단어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자, 두 개의 표현을 이용한 문장 연습합니다. 여러분들도 따라 읽어보세요. 요리를 하고 나면 설거지를 해야 합니다. 요리를 하고 나면 설거지를 해야 합니다. 다음은 청소와 빨래와 관련된 표현입니다. 이때도 조사를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습니다. 두 개의 표현이 모두 함께 쓰이기 때문에 괄호로 표시를 했습니다. 제가 읽기 연습에서는 조사를 넣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해요. 청소를 하다, 청소를 하다, 빨래를 하다, 빨래를 하다. 예, 청소하고 빨래하는 일은 우리가 집안에서 늘 하는 일이죠. 자, 두 개의 표현을 이용한 문장 천천히 2번 읽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따라서 연습해 보세요. 주말에 청소하고 빨래하느라 바빴어요. 주말에 청소하고 빨래하느라 바빴어요. 네, 잘하셨어요. 자, 이번에는 청소 빨래 다 하고 나면 좀 쉬어야죠. 영화를 보거나 텔레비전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도 조사를 빼고 쓸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 이제 눈치채셨죠? 두 개의 표현 제가 2번씩 천천히 읽어볼게요. 여러분들도 연습해 보세요. 영화를 보다, 영화를 보다, 텔레비전을 보다, 텔레비전을 보다. 두 개의 표현을 이용한 문장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해보세요. 극장에서 영화 볼래? 집에서 텔레비전 볼래? 극장에서 영화 볼래? 집에서 텔레비전 볼래? 자, 여기서 리을레라는 이 표현은 상대방의 그 선택을 물어볼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이 질문을 받게 되면 듣는 사람은 영화 보기 또는 텔레비전 보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 거죠. 상대방의 의사를 물어볼 때 특히 그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할지를 물어볼 때 이 리을레라는 문법을 2번 이용해서 물어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문장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극장에서 영화 볼래? 집에서 텔레비전 볼래? 네, 잘하셨어요. 자, 다음입니다. 낮잠을 자다, 외식을 하다. 집에서 쉴 때
잠을 자거나 또는 음식을 배달해서 먹거나 또는 밖에 나가서 음식을 사 먹거나 외식이라는 것은 밖에 나가서 음식을 사 먹을 때 외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로 집밥이라는 말과 상대적인 의미로 사용이 되지요. 집에서 만들어 먹는 음식을 한국 사람들은 집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밖에 나가서 레스토랑에서 음식점에서 음식 먹는 것을 외식이라고 합니다. 두 개의 표현은 뭐 상반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집에서 또는 휴일에 주로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함께 묶어봤습니다. 자, 두 개의 표현을 천천히 두 번씩 읽어볼게요. 여러분들도 함께 연습해봐요. 낮잠을 자다, 낮잠을 자다, 외식을 하다, 외식을 하다. 네, 이번에는 두 개의 표현을 이용한 문장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두 번 읽을게요. 여러분들도 저를 따라서 연습해 보세요. 우리는 휴일에 낮잠을 자고 나서 외식을 하기로 했다. 우리는 휴일에 낮잠을 자고 나서 외식을 하기로 했다. 굉장히 편안한 휴일이겠죠? 네, 잘하셨어요. 자, 이제 여러 가지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상생활에서의 행동, 표현 연습했는데요. 이런 표현들을 이용한 대화문을 듣고 이해하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화는 리사와 빌리의 대화예요.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리사, 빌리, 주말 잘 지냈어요? 빌리, 아니요, 주말 내내 집에서 일만 했어요. 리사, 저런 무슨 일을 그렇게 많이 했어요? 빌리, 청소하고 빨래하고 나니 하루가 다 갔더라고요. 자, 리사와 빌리는 빌리가 주말에 한 일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아마 주말을 지내고 두 사람이 만났나 봐요. 그래서 리사가 주말 잘 지냈어요? 라고 말했는데 빌리는 집에서 일만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일의 내용은 바로 청소하고 빨래, 이 두 가지 일을 한 거죠. 그리고 빌리는 청소하고 빨래를 하고 나서 보니까 하루가 다 갔더라고요. 하루 종일 청소하고 빨래했어요 라는 뜻이지요. 자, 그래서 그런 대화를 주고받는 리사와 빌리의 대화입니다. 자, 이제 제가 천천히 두 번씩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도 저를 따라서 말하기 연습해 보실까요? 빌리, 주말 잘 지냈어요? 빌리, 주말 잘 지냈어요? 아니요. 주말 내내 집에서 일만 했어요. 아니요. 주말 내내 집에서 일만 했어요. 저런 무슨 일을 그렇게 많이 했어요? 저런 무슨 일을 그렇게 많이 했어요? 청소하고 빨래하고 나니 하루가 다 갔더라고요. 청소하고 빨래하고 나니 하루가 다 갔더라고요. 네. 자, 그럼 이 대화문에 대한 질문 여러분들 한번 대답해 보시겠어요? 빌리는 주말에 어디에 있었습니까? 빌리는 주말에 어디에 있었습니까? 빌리는 주말에 집에 있었습니다. 빌리는 주말에 집에 있었습니다.
맞으셨나요?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빌리는 주말에 무엇을 했습니까? 빌리는 주말에 무엇을 했습니까? 빌리는 주말에 청소하고 빨래를 했습니다. 맞으셨어요? 예, 다시 한번 해볼까요? 빌리는 주말에 청소하고 빨래를 했습니다. 네, 제가 질문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대답 해보세요. 빌리는 주말에 어디에 있었습니까? 빌리는 주말에 무엇을 했습니까? 네, 잘하셨어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대화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 호세와 올가의 대화입니다.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호세. 올가, 일어나. 이제 옷 입고 나가자. 올가, 양말만 신으면 돼. 잠깐만 기다려. 호세, 추운데 모자는 안 쓸 거야? 올가, 춥지만 극장에서 영화 볼 거니까 안 쓸래. 자, 호세와 올가는 지금 극장에 영화 보러 갈 계획인가 봐요. 호세는 이미 준비를 다 했고 올가는 양말을 신으려고 합니다. 네, 상황이 이해되셨죠? 그리고 극장에 갈 거기 때문에 올가는 추운 날씨지만 모자는 쓰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옷을 입다. 또 양말은 신다. 또 모자는 쓰다. 이 표현을 꼭 기억하시는 것이 중요하지요. 네, 제가 이제 두 사람의 대화를 천천히 두 번씩 읽을게요. 여러분들도 함께 말하기 연습해 보세요. 올가, 일어나. 이제 옷 입고 나가자. 올가, 일어나. 이제 옷 입고 나가자. 올가, 응, 양말만 신으면 돼. 잠깐만 기다려. 응, 양말만 신으면 돼. 잠깐만 기다려. 호세, 추운데 모자는 안 쓸 거야? 추운데 모자는 안 쓸 거야? 올가, 춥지만 극장에서 영화 볼 거니까 안 쓸래. 춥지만 극장에서 영화 볼 거니까 안 쓸래. 네. 자, 이 세 가지 표현 꼭 기억하시고요. 자, 이 내용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해 볼까요? 호세와 올가는 어디에 가려고 합니까? 어디에 가려고 하는지 여러분들 대답해 보시겠어요? 네. 호세와 올가는 극장에 가려고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질문할 테니까 여러분들 대답해 보세요. 호세와 올가는 어디에 가려고 합니까? 호세와 올가는 극장에 가려고 합니다. 네, 잘하셨어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올가가 모자를 쓰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유에 대해서 대답하셔야 돼요. 극장에서는 춥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이유를 말할 때 때문이다 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올가가 모자를 쓰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올가가 모자를 쓰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극장에서는 춥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잘하셨어요? 자, 지금까지 일상생활 속 행동 표현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여러 개의 표현을 설명드렸으니까 반복해서 연습해 보시고 저를 따라서 말하기 연습도 충분히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그때까지 안녕.